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그 특검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요. 네. 사실 어제도 밝힌 바 있다시피 선고일이 벼랑간 연기된 여러 사정, 네. 판사의 경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부적으로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법농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떠나서 그래도 비관의 자리에 있는 판사가 사법농단을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겠느냐라는 신뢰에 더욱 힘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대 못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사실상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불복하겠다라고 좀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입장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판의 불복이란 얘기는 우리는 삼심 재판을 통해서 엄연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사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선 불복 같은 그런 어이없는 정치 공세하고는 조금 구분해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법률가 출신의 의원들 중심으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통상 삭시적인 이제 변론 진행 과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내용을 점검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증거들로 통해서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재판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저희는 경향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조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유를 들으면서 그 지점 이후로부터는 통상적이지 않다. 논리나 법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분을 들으면서요. 구체적으로 재판 그 주문을 보면요. 일단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접속 기록이라든가 이런 물증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그 물증에 본인들이 주목을 해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판은 물증에 근거합니다. 진술만으로 판결에 이르게 된 경우, 특히 이렇게 첨예한 사건에 대해 진술만으로 판결에 이르게 된 경우는 비난의 소지가 높고 항소심에서의 번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물증이 얼마만큼 사안에 관련돼 있고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물증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의 진술로 보완되지 않으면 피고인,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물증들입니다. 물증이라고 해서 모두 객관적 물증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공소 사실과의 직접성, 그리고 또 피고인과의 직접적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 등 여러 가지 결에 따라서 증거도 물적 증거도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사가 거시한 URL이라든지 접속 기록 등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아닙니다. 되려 연관돼 있는 공동 피고인이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은 이미 스스로 동일한 변호인에서 순사적 이런 접견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진술해라 이러고 증거를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언론을 통해서도 떠들썩하게 국민들께 알려졌고 법정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모두 공멸됐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1차 판단이 끝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법률가들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컨대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시연할 때 현장에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텔레그램이나 이런 대화들 그리고 진술들을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것들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네. 있지 않았느냐 실제로도 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반론에 대해서는요. 네. 대중재판을 하다시피 관련된 증거, 특히 URL을 전송한 부분, 관련 텔레그램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김경수가 관련된 댓글 작업을 알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URL 내용 중에는 댓글 하나 없는 URL도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일날 시연에 참가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드러내지 못하고 되려 킹크랩 시연 당일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일당들이 날짜도 달리해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진술을 해라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입으로 짜맞춥니다. 네. 그렇게 선명한 기억에 당연히 의존했어야 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사업의 시작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에게 그걸 처음으로 공개한 날인데 그 날짜와 그 날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입을 맞추지 않으면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만큼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당사자과의 연관성,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반증케 하는 되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당연히 항소심에서 법리로 다퉈서 재판 결과를 다르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실 거고요. 예. 저희 당도 이제 그간에는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측에 재판 부분을 맡겨준 면도 있지만 정무적이고 특히 또 이제 판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 문제 제기되는 의혹들 등에 대해서는 연관된 문제들에 저희 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다시 얘기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도 남아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여전히 국민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절명한 그런 사건들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우리가 바삐 그다음에 무겁게 인식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지금 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네, 꾸려져서 어제 그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의 얘기가 법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말은요. 지금 이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을 한 성창호 판사도 적극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 법관 탄핵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200명입니다. 우리도 상상을 못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나서기에 의석수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타협할 지점이 없을 수 없었지만, 사실 그 200명 누구 하나 판결을 하기에 마땅한 분들은 정당성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해 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200여 명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될 테고요.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영장 판사라는 정말 중요한 국민의 내밀한 사항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서 법관과 관련한 영장 판사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처에다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에 그렇죠. 얼마 전에 조사도 받고 왔고요.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피고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다시 드러난 지점들은 결국은 판결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판결의 결과가 이렇다가 아니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들의 비약이 있다는 점과 결함간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와 그 선고기일 연고가 맞닿아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기왕의 사건에 대해서 별다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왕의 사건들을 다시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물음도 하시겠죠. 성창호 판사,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성창호 판사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논란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기도 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렇긴 한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 선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을 막 달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무죄로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박근혜에게 8년을 선고했다고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는 걸 우린 논평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관련 뇌물죄 2개 무죄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용 관련 1심 재판 무죄로 만드는 교두보가 된 게 바로 이 1심 재판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 저희는 처음부터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법부의 개혁 이런 것과는 별개로 네.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이렇게 문제 삼는다는 게 과연 적절한 네. 것이냐.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 되는 건데 시스템이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으로 예. 분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도식적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래서 네. 입법부가 권능을 이용한 사법부 판결 관여는 아닙니다. 네. 비판이고요. 네. 여론을 주도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농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입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삼권 분립은요. 삼권이 절대로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절한 방식의 견제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네. 필요하다라고 심지어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견제의 방법이 그 삼권 분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침해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은 삼권 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오문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윗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도 네. 직접 증거가 있다. 대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판결을 근거로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판결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저희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결을 전제로 하더라도 네. 대선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정치적 비약이 정치 공방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지점이고요. 네. 당시 김경수 지사로서는 이 사건만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런 댓글 작업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20%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형국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형국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한국당의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그 말을 되뇌인다면 정말 그때 잃어버린 국민의 어떤 지지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과 지금 2월 국회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은 네. 지금 계속 반발하고 네. 있고요. 이게 선관위원 네. 이제 임명 문제도 예, 그렇고 네. 여기에 이제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이제 판결이 나오고 해서 전국이 더 경색이 되는 거 아니냐? 2월 국회 완전히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타개하실 계획이세요? 예, 언제나 정치적 쟁점으로 정쟁으로 국회가 문 닫았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 국회 문 닫더라도 좋다. 운영이 좋고 본회의 좋고 최종 통과를 위한 절차는 좋지만 법안 소위 다시 이야기해서 학생들 같으면 그냥 수업, 예. 정규 수업은 상시적으로 하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12,000여 건의 법안들이요. 네. 사실상 1년 뒤면 저희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폐기됩니다. 네. 이제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 제출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 홍보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심의도 못하고 폐기될 법이거든요. 네. 최소한 법안 심의는 하고 그러나 만약에 정치 공방 안에서 국회 절차가 볼모로 삼든 전략으로 필요하든 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건 상임위 전체 회의하고 본회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의무를 방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건 사실 저는 여당, 특히 제1여당이 태극기 세력에서조차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예. 박근혜 차백 정국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면서 다른 전략적 고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이슈로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해보려는 그런 의도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 예.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2월 말 전대에만 집중하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해서 2월 국회를 파행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급값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수업은 받자, 수업은 하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